신생구미. 천황과 장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막부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에 유연하게 맞선 젊은 지사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 쓰러져간 마지막 사무라이. 그런 그들의 원점은 도쿄 히노시에 있었다. 얼룩무늬의 하오리를 입은 모습으로 알려진 신생구미. 히지카타 토시조가 입은 양장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멋진 추억을 위해 이와 같은 의상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어봅시다. 이러한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것은 도쿄 히노시에 있는 신생구미노 후르사토 역사관. 이곳에는 신생구미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가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언제까지나 일본인들의 마음을 붙잡고 놓지 않는 신생구미. 도대체 어떤 집단이었을까요? 때는 19세기 중반 에도 시대 말기. 쇄국을 해왔던 일본에게 개국을 재촉하기 위해 미국의 페리가 흑선으로 내항. 이를 계기로 일본은 개국인가 쇄국을 지속할 것인가로 국론이 이분화되고 이 중에서 막부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동란의 시대에 신생구미는 탄생합니다. 당시 일본 정치를 담당했던 장군이 에도에서 교토에 갈 때에 막부는 그 경호를 무사들로부터 모집을 합니다. 이 무사들은 번에 소속되지 않고 그들 안에서 결성된 경호대는 로시구미라고 불렸습니다. 이 로시구미 중에는 곤도 이사미, 히지카타 도시조를 비롯하여 오기타 소지, 이노우에 겐자부로 등 후에 신생구미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히노슈쿠 본진의 장이었던 사토 히코고로가 자택에 연 검술도장, 곤도 이사미, 히지카타 토시조, 오기타 소지 등은 여기에서 함께 연습에 매진한 동료였습니다. 그들이 연습했던 것은 텐덴니 신유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진짜로 쓰러뜨릴 수 있는 실전적인 검술이었습니다. 신생구미노 후르사토 역사관에서는 텐넨니 신유 검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생구미의 중심 멤버는 실제 검과 같은 무게의 목검으로 연습을 하고 실전에서 싸울 수 있는 연습을 쌓았습니다. 교토에 있었던 로시구미는 의견 대립으로 에도에 돌아가는 자와 교토에 머무는 자로 분열. 콘도 이사미와 히지카타 토시조 등 20명 정도는 교토에 남고 교토 수호직이었던 아이즈번주 마츠다이라 카타모리 밑에서 치안을 지키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서신은 그때에 콘도 이사미가 고향 사람과 제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교토에서 천황과 장군을 지킨다는 결의 표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히지카타 도시조와 오키타 소지 등의 이름도 적혀 있어 신생구미가 탄생하는 경과를 콘도 이사미 스스로가 적은 귀중한 역사 자료입니다. 교토에 남은 콘도 이사미들은 막부를 타도하려는 세력들을 차례로 다잡습니다. 곧 그 공적을 인정받아 아이즈번으로부터 신생구미라는 부대명이 주어집니다. 그들의 활약은 인기를 얻어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전성기 때에는 300명의 대원들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면은 신생구미 둔소 안내도, 신생구미 대원들이 숙박했던 저택의 겨냥도입니다. 저택을 둘러싼 벽을 토담으로 하고 부지의 안쪽에도 수로를 설치하는 등
외적으로부터의 방어 강화를 도모했던 것이 이 겨냥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원들의 숫자도 늘어나 더욱 힘을 가세했던 신생구미가 단숨에 그 이름을 떨친 것이 이케다야 사건입니다. 막부를 타도하려는 세력에 의한 교토를 불사르려는 계획을 사전에 알아채고 그들이 숨어있던 이케다야라는 요관에 콘도 이사미와 오키타 소지 등이 돌입, 도중에 히지카타 도시조들도 합세하여 격렬한 싸움 결과 막부를 타도하려는 세력을 몇 명이나 쓰러뜨려 쿠데타 계획을 진압했습니다. 이 활약으로 인해서 신생구미의 이름은 일약 교토 중에 퍼졌습니다. 당시 신생구미가 착용했다고 하는 것이 이 수장. 마코토라는 한 글자가 칠해져 산 모양을 이은 얼룩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코토는 성실이라는 의미,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라스트 사무라이 신생구미의 마음을 표현하는 심볼 문자로 사용되었습니다. 뛰어난 검술로 막부를 타도하려는 세력을 차례로 물리쳐서 그 이름을 전국에 알린 신생구미. 한편 시대는 크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한 막부는 정권을 조정에 반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로 인해 약 800년간 지속된 사무라이 정권이 끝이 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가 탄생했습니다. 1868년 1월 교토의 토바와 후심이라는 장소에서 구막부와 신정권 군대가 격돌. 신생구미는 구막부의 일원으로 응전했지만 병력이 우수한 신정부군에 맞서지 못하고 참패를 당합니다. 이 인쇄물은 토바 후심이 싸움을 보도한 것으로 신생구미가 인쇄물에 등장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중대 사건이 일어나면 발행된 당시의 신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뇌관 게오르 총과 내근 포탄, 군비의 양식화를 시작한 막부가 도입한 근대 병기입니다. 신생구미도 이러한 무기를 손에 넣어 한창 철포와 대포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신정부군과의 싸움으로 구막부군과 신생구미는 패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신정부군에 의해 곤도 이사미가 붙잡히고 처형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천재 검사라고 불렸던 오키타 소지도 지병의 악화로 세상을 떠납니다. 콘도 이사미가 죽고 난 후 구막부군 전체 지휘관 중 한 사람이 된 히지카타 도시조는 뒤쫓아오는 신정부군과 싸우면서 일본 열도를 북상, 아이즈에서 센라이, 그리고 하코다테에 상륙해서도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과 싸웠습니다. 이 유명한 사진은 히지카타 도시조가 하코다테에 갔을 때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 군복을 입은 늠름한 모습에서 근대적 군대 지휘관으로 성장한 히지카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코다테 땅에서 저항을 계속한 구막부군. 마침내 스스로의 운명을 깨달았는지 히지카타 도시조는 영정을 자신의 고향인 히노에 보내도록 부하인 이치무라 테츠노스케에게 부탁했다고 전해집니다. 히지카타는 항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싸웠지만 신정부군이 쏜 한 발의 총탄에 마침내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신생구미는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도쿄 히노시에 있는 히노시쿠 본진. 이곳은 히노시쿠의 장이었던 사토 히코고로의 저택이며 다이묘 등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숙박 휴게 시설이었습니다. 또한 사토 히코고로가 검술 도장을 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히노시는 자연이 풍부하고 논에 물을 대는 수로도 정비되어 있어 쌀도 많이 수확되어 유력한 농민과 상인들이 자랐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외 시간을 검술 등에 쓰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토 히코고로가 연 도장에는 검술, 텐렌리 신유를 배우러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텐렌리 신유 종가의 곤도 이사미 외에 히지카타 도시조, 오키타 소지 등 후에 신생구미의 중심 멤버가 있었고 수행을 통해 그들은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신생구미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 장소, 히노시쿠 본진. 이곳에는 신생구미 대원들이 보고 만진 것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눈앞에 펼쳐진 약 8평의 대홀. 이곳은 장 사토 히코고로가 일하는 곳으로 사용한 장소라고 합니다. 방 한쪽에 보이는 것은 한 그루의 느티나무를 자른 굵은 기둥. 바로 집안의 기둥이라고 할 만한 압도적 존재감을 자아냅니다. 들어가서 두 번째 방이 현관 공간. 바람이 잘 통하는 이 방에서 히지카타 도시조가 낮잠을 잤다고 하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방 오른편에는 시키다이라고 불리는 마루가 있습니다. 다이묘를 맞이하기 위한 현관입니다. 이 시키다이는 병에 걸린 오키타 소지가 여기에서 씨름을 하는 흉내를 내어 건강하다는 어필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못을 친 표면을 가리기 위한 쇠붙이 장식. 방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귀한 분을 의미하는 국화 문장. 복을 부른다고 하는 박쥐. 소중한 아이를 가지는 자손 번영을 기원하는 토끼 한 상 등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멀리 하코다테에서 히지카타 도시조의 유품을 가져온 부하 이치무라 테츠노스케가 2년 동안 은닉한 방이라고 전해집니다. 대기실 옆에 있는 일본 정원과 마주한 방. 올려다보면 제철꽃과 새가 새겨진 교창이 있습니다. 장인의 솜씨에 의한 훌륭한 투각으로 추나 추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코노마 옆에 있는 쿠미키 장식. 밖에서 빛이 들어오면 반대편에 육각형 모양이 떠오릅니다. 장인의 동심에서 만들어진 섬세하고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기둥 아래쪽에는 물고기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입신 출세를 표현한 코이노 타키노보리, 잉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모양이라는 미신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장지에는 당시 저명한 서예가가 쓴 한시가 남겨져 있습니다. 신생구미의 공적을 기리며 그들을 추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히노시쿠 본진의 장 사토 히코고로와 그 가족이 살았던 방입니다. 거실, 불단을 모신 방, 다실로 나누어집니다. 이 방의 천장은 신생구미의 대원 중 한 사람 오이시 쿠와지로가 아직 목공이었을 때 만든 것이라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방은 불단을 모신 방입니다. 선조를 모시는 제단을 설치한 방입니다. 이곳은 다실이라 불리는 주거 공간입니다. 당시 생활 도구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생구미의 중심이 된 대원들이 인연을 맺고 수행을 쌓은 장서 히노시쿠 본진. 신생구미의 기초를 쌓은 탄생지에는 그들이 청운의 마음을 품은 때의 모습이 지금도 숨쉬고 있습니다. 히노시에 밖에 없는 역사 유산을 찾아 걸으며 그들이 살아온 발자국을 따라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때는 최강의 치안부대로 불린 신생구미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순수한 신념 아래 동란의 시대를 달려온 그들의 삶은 지금도 일본인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살았던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는 히노시. 꼭 한번 오셔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